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9부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앞 영상까지는 한 8자 정도 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양을 늘려서 16자 정도 하겠습니다. 한자 설명보다는 천자문 안에도 의미가 상당히 어렵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낮자 공부보다는 낮자 더하기 천자문 내자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새롭게 한번 천자문 공부해 보시지요. 한번 보세요. 자, 오늘 8자 정도, 이게 16자 배우실 게 바다 해부터 보십니다. 해암, 하담, 린잠, 우상, 용사, 화재, 조관, 인황.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배우시는 건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바다, 해, 짤함, 물하, 담백할, 담입니다. 하나씩 낮자 보시는데 천자문은 겹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씩 해석이 가능한데요. 바닷물은 짜다, 강물은 담백하다. 이게 해석입니다. 왜 여러분 첫 구절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런,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다 이것처럼 해석이 되는 건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자, 바다는 많은 물들이 흘러들어 쌓여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쌓이면서 낮은 곳으로 계속 겹치다 보니까 짜게 되고 이 물하자는 중국의 황화물입니다. 여러 물질들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담백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천자문 앞구절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 전에 지금 지형을 얘기하고 나중에 중국에 대한 이제 전설의 왕 이야기하면서 고대 왕부터 이렇게 조금 나가는 중국 고대 역사를 조금 앞부분에 갖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린잠 우상이라고 해서 비늘린, 잠길장, 기두, 날개, 상자입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잠겨서 살고 깃털이 있는 것들은 날개가 있어서 위에서 살지요.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는 물에 잠기고 깃이 있는 짐승은 하늘을 날다가 해석이 되는데요. 해석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만물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자연의 이치죠. 물고기가 나무 위에 걸터 있고 새가 바다로 간다면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 이렇게 되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새는 하늘에 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뭐 종교관들이 다 달라서 하나님이 만들었네, 원래 생겼네, 신이 있었네, 고대에 누가 이런 전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천자문 구절에서 용사 화재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용, 사,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라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용을 스승으로 하다라고 해서 용으로 이름한 보킷이라는 사람이 전설로 등장을 하고요. 불을 담당하는 신농씨가 있습니다. 보킷씨와 식농씨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뭔가를 규율을 만드는데 관직을 용 이름으로 하고 불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관직을 어떻게 하냐? 보키씨가 춘하, 추동, 그 다음 가운데 중으로 해서 색깔을 나눕니다. 우리가 좌총용 우백호라고 하죠. 자, 봄은 푸른색, 여름은 붉은색, 가을은 흰색, 겨울은 흑색, 가운데 색깔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오광색으로 배청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아까 신농씨가 불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관직명을 천지, 춘하, 추동으로 나눠서 6개로 나누는데 보통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해서 우리 육조 판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농씨가 나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봅니다. 그래서 이조라고 하면 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부서, 호조는 세금에 대한, 그다음 예조는 교육부나 예절이라고 교육 쪽이죠.
병조는 군대, 형벌은 이제 형벌주는 검찰청 같은 데겠고, 공조는 건설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 누가? 복희 씨와 신농 씨가 이렇게 조직을 계절로 해서 나누고 불로 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놨다. 뭔가를 구분지었다가 이거의 해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조 벼슬관 사람의 임금항입니다. 관직을 새로 또 기록한 소씨가 있었고 사람을 구비한 황제가 드디어 등장하게 된다. 그럼 복희씨, 신농씨, 소씨, 그 다음 드디어 황제가 등장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가 등장을 천자문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약간 소씨는 모든 관직의 이름을 붙였고 인왕은 구름으로 관직을 기록했고 1월 성신의 모습을 관찰하여 역법서를 만들었던 게 인왕이라 이름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대 역사를 천자문에 내저식에 압축해 놨습니다. 낮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천자문은 이렇게 해석이 있으니까 조금 같이 보셔야 좀 이해가 되고 좀 지식의 넓이도 넓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오늘 16자 배우셨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천자문에 나온 한자는 다 외우시면 좋겠지요. 다음 시간에 또 그 이어서 천자문 이야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